자, 오늘 이제 63일차 수업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 어제 수업에서 우리가 댓글 기능 일단 좀 만들었고요. 댓글 작성하는 거, 그리고 댓글 리스팅해서 댓글에 대한 결과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좀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현재 로그인한 회원 닉네임 안 나오고 있던 거, 이거 좀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려고 했던 게 뭐였지? 이게 지금 띄어쓰기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까보면 얘는 엔터를 친 줄바꿈이었잖아요. 이 줄바꿈에 대한 결과를 실제로 줄바꿈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댓글을 쳤는데 이게 지금 한 줄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뭐 마지막에 있는 공백이야 인풋티로 지워지겠지만 우리 그런 거 처리했나? 여기서 아마 댓글 내용 부분 스크립트 얘가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트림으로. 그래서 마지막 여백은 처리가 되겠지만 이 줄바꿈 된 대로 좀 화면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처리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디테일한 거 좀 손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능을 또 만들어 볼 건데 자, 오늘 지금 이제 다뤄질 내용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따가 기본적인 거 다 맞추고 나면은 댓글 수정 삭제를 할 거예요. 근데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이제 같이 해나가면서 느끼실 텐데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인다고 겁먹으실 필요 없다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많은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좀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먼저 좀 같이 해볼게요. 얘도 건드릴 거고, 이거 잘 나오게 이거 처리해 줄 거고, 이거 줄바꿈 한 거, 줄바꿈 된 것도 잘 나오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느낀 건데, 저희 사이트가 지금 높이 끝부분에 얘가 지금 딱 맞닿아 있어요. 여기 보이실까요? 이게 지금 스크롤을 최대로 내린 거거든요. 댓글 작성하는 이 부분이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해 보이니까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마지막 선에서 좀 띄워줄 수 있도록 먼저 하나 고치고 가죠. 여기에 마진 바텀을 한 5 정도만 줍시다. 그럼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이 섹션이 지금 이 댓글 관련된 이 부분을 다 감싸고 있는 섹션이기 때문에 이 섹션 자체가 마진 바텀 밑에서부터 5만큼 밀어라 라고 한 거예요. 이 5는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을 거고요. 마진 바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얘부터 좀 해볼까요? 줄바꿈 안 되고 있던 거. 얘는 사실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얘가 이 내용을, 댓글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 JSP에서 누가 그려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리플라이, 우리가 DB를 갔다 와서 조회해 갖고 온 결과를 토대로 바디를 보여줘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줄바꿈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해볼까요? 얘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름을 이름 뭘로 하지? 항상 이름 짓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바디 어딨어? 제가 지어온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였지? 여기 있다. 찾았다.
이름을 이걸로 합시다. get for print body. 얘는 좀 다르죠. 그쵸? 얘는 애초에 좀 달라요, 모양이.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이제 리플라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을 그릴 때, 얘가 디테일을 그릴 때 이 getForPrint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켜서 replace라고 하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받아오잖아요. 그거를 어디에? JSP에 넘겨주고 있어요, 모델에 담아서. 그쵸? 그리고 나서 detail.jsp에서는 반복문을 통해 얘를 각각의 객체를 꺼내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는 지금 명번 인덱스에 리플라이 객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1번 인덱스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개수만큼 들어가 있을 테니까 객체가. 그럼 우린 그 객체를 활용해서 이런 변수를 꺼내온다 라고 사용을 했던 건데, 얘는 애초에 모양이 좀 다르죠. 함수 실행문이에요. 근데 우리 리플라이라고 하는 이 VO 객체 안에는, 클래스 안에는 없어요, 함수가. 없으면 만들어줘야겠죠. public string, 얘가 string으로 합시다. string getForPrint body. 그래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턴을 해줘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자, 우리가 detail.jsp에서 사용하던 이 body, reply.body라고 하는 애는 사실상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변수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타입을 reply로 정했잖아요. 그럼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타입이 reply니까 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얘를 기반으로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반복문 돌려서 reply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하나 꺼낸 거고, 그 꺼낸 걸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body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this.body replace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함수는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건데, 이 앞에 오는 인자 자리에 있는 값들을 뒤에 오는 인자 자리에 있는 값으로 다 치환해줘요. 그러니까 이 body 안에 들어있는 그 값 중에, body는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서 첫 번째 인자로 준 애들을 두 번째 인자로 준 애로 다 치환을 해줍니다. replace all. 그런 함수예요. 이건 그냥 내장 함수, 원래 있는 함수고요. 이 자리에는 역/n, 이거 자바에서 줄바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입력한 게 엔터가 입력이 됐으면 얘가 컴파일 되면서 역/n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줄바꿈에 대한 부분을. 그게 들어오면, 줄바꿈이 있으면 여기 들어있는 값으로 다 치환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BR, 줄바꿈하는 태그죠. 이거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저는 emit으로 자동 완성시킨 건데 이렇게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럼 reply 객체에서 body를 꺼내오는데, 그냥 꺼내오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통해서 얘한테 리턴을 받는 거죠. 그럼 body 안에 줄바꿈이 들어있으면 다 BR로 치환이 돼서 데이터가 넘어올 거예요, 여기로. 그럼 JSP 안에서는 BR 태그가 되면 줄바꿈이 되겠죠. 얘는 BR 태그가 줄바꿈이니까. 한번 결과를 볼까요? 얘는 이제 줄바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보여줄 때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넣을 때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표시가 이제 툴마다 좀 다른데요. 줄바꿈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뭐 그냥 복사를 해서 텍스트 메모장 같은 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면요, 줄바꿈이 되어 있는 애들이 이걸로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 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SQL 요구에 있는 MySQL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그냥 줄바꿈을 표시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건 해결을 한 건데, 자, 우리가 댓글에서 줄바꿈을 표시했어요. 그럼 얘는요, 게시물에도 똑같이 바디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디가 줄바꿈이 되어 있대요. 그럼 얘도 줄바꿈 한 걸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까지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줄바꿈을 안 해봤는데 얘는 댓글을 하다 보니 이런 게 있네? 그럼 얘는 얘도 줄바꿈 돼서 보여주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바꿔주면 돼요. 어디서? 본문에 있는 바디를 가져오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추천이고 조회수고 여기 내용. 그럼 얘는 아티클에서 get for print 바디 만들어주고, 얘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아티클에 만들어야죠. public string 그래서 return this body, 이거 복사해 갖고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replace all 줄바꿈 br. 똑같은 메서드예요. 똑같은 메서드인데 위치하는 곳이 다른 거죠. 아티클에 있는 거고 리플라이에 있는 거고. 뭐 얘를 지금 아티클과 리플라이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또 쓰고 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것도 그냥 공통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얘는 지금 현재 게시글에는 줄바꿈 되어 있는 게시글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 봅시다. 줄바꿈 해서 4번 글 생성했고 잘 나오죠. 줄바꿈 한 결과로. 근데 어차피 사실 이 게시물 본문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에디터를 쓸 거예요. 에디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또 사용을 할 거라서 그때 가면 또 바뀌긴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내용까지 같이 수정을 해준 거고요. 그럼 뭐 댓글은 문제 없고 본문 내용에서도 문제 없게끔 잘 보여지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해야 되죠.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를 잘 보시면요, 현재 로그인한 회원의 닉네임을 가져와야 돼요. 현재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가 항상 로그인 했나 안 했나 물어볼 때 쓰던 거, 이런 거 RQ에 들어있죠. 근데 RQ에는 회원 닉네임이 들어있나요? 여기는 아이디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RQ로 저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쓰고 있는데 RQ에서 회원 정보를 닉네임 같은 것까지 다 알 수 있게 처리를 해줄 건가 하나, 아니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RQ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아작스 통신을 통해 아작스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만 갈아 끼우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현재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뭐 닉네임이나 뭐 멤버 아이디 말고 그냥 단순히 멤버 아이디는 그 키죠. 우리 테이블에 이걸로 존재하는 어딨어? 이 아이디잖아요. 이거 말고 뭐 로그인 아이디나 뭐 닉네임이나 이런 정보가 여기저기서 자꾸 필요하대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마다 아작스 통신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RQ에다가 한 번에 만들어 놓고 RQ에서 꺼내 쓰는 게 맞을까요? 그쵸. 쓰이는 곳이 많아지면 한 곳에 만들어 놓고 꺼내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만약에 얘를 RQ에 안 해놓고 아작스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통신을 한다면 필요한 위치마다 아작스가 한 번씩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상황은 딱 요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마이 페이지라든가 여러가지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 RQ에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RQ에다가 아예 회원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일단 RQ 여기서 회원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현재 그거를 좀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 그냥 변수 만든 거죠.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타입은 당연히 멤버여야 될 거고 우리가 회원 정보를 다 가져올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세터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게터만 달아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생성자에. 이게 원래는 우리가 저기 비포 액션 인터셉터에 가보면 여기서 RQ 객체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생성자를 통해서 new RQ를 여기서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거를 스프링이 알아서 해주게끔 우리가 바꿨죠. 그죠? 스프링이 이제 이거 추가해주면서 우리가 스프링이 알아서 이 RQ 객체를 생성하고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방식을 좀 변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RQ 객체를 이 자리에서 new RQ로 만들 때에는 지금 생성자에 이거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서 객체 만들 때 추가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존성도 주입을 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스프링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냥 멤버 서비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거 할 겁니다. 멤버 타입으로 로그인드 멤버, 얘는 일단 널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 현재 로그인한 회원이 있다면, 그러니까 널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로그인 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멤버 서비스에 있는 get member by ID 이 메서드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얘는 실제로 가서 보면 멤버 타입을 리턴해 주는 애고요. 컬이 돌아가는 걸 봐보면 그냥 멤버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디로. 그러면 이 변수에 해당 로그인한 회원의 아이디를 통해서 멤버라고 하는 데이터가 꽂혔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밑에서 세팅해 주는 거죠. 디스. 로그인드 멤버, 여기에는 로그인드 멤버, 자,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전역 변수고요. 로그인 멤버 전역 변수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얘는 RQ 생성자 안에서 새로 만든 변수예요. 그죠?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었어요. 얘는 그럼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겠죠? 이 지역 변수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지역 변수의 값을 얘로 채웠고요. 요때 사용된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는 여기서 만들어진 애겠죠. 값이 들어있는. 그래서 아이디를 넘겨줄 거고 얘가 멤버를 가져와서 얘한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dis.login드 멤버, 얘는 누구 부른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전역 변수인 얘 부른 거죠. 그 안에다가 현재 여기서 만든 지역 변수인 로그인드 멤버의 값을 넣어주겠다 라고 한 거죠.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시다면 이름을 좀 다르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만약에 너무 헷갈린다면. 근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폰트나 이런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테마에다가 레인보우스 드랍이라고 하는 환경을 쓰고 있는데, 환경 설정을 이런 데에서는 변수 색깔이 다르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얘는 얘랑 매칭되는 거고 얘는 얘랑 매칭되는 거고 우리가 색깔만 보고도 구별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너무 헷갈린다면 변수 이름을 좀 바꿔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RQ 생성자를 통해서 RQ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RQ는요 로그인드 멤버가 값을 가지고 있겠죠. 멤버에 대한 값을. 그러면 우리 RQ 리퀘스트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RQ.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로 로그인 했나 안 했나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고, 그럼 여기는 뭐 들어와야 돼요? 얘는 RQ에서 EL로 RQ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에 있는 닉네임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보고 있던 페이지에서 얘가 현재 로그인된 회원 닉네임으로 바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뭐 현재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꺼내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얘도 해결됐고, 그리고 제가 이 댓글 기능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댓글은 사실 이렇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3월 2일 15시 38분, 3월 2일 16시 09분. 이러면 늦게 쓴 글이 밑으로 가고 있죠. 댓글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댓글도 최신에 쓴 글, 가장 최근에 쓴 글이 맨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어서 이것도 좀 바꿔줄게요. 우리 펄이 불러오는 부분에서 얘만 바꿔주면 되죠. DSC 때문에, 디센딩 때문에 역순으로 불러오고 있던 거였는데 이거를 ASC로 바꾸면 역순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불러오는 건데, ASC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라서 생략이 가능해요. 내가 뭘로 어떤 컬럼으로 정렬할지만 넣어주면 알아서 AS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싫다면 역순으로 할 거면 디센딩을 꼭 붙여야 되지만 ASC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당장 얘를 불러올 때 위치가 바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좀 건드려 놨고, 사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요거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 드렸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할 거냐면 댓글 리스트에서 수정 삭제 버튼이 권한이 있을 때만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권한이 있어야 버튼이 나오는 걸로 할 거고, 그러면 리스트 불러올 당시에 권한 체크를 해서 불러와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detail.jsp에서 수정 삭제 버튼 노출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세요. 게시글에 대한 수정 삭제, 그거 하려고 우리가 뭐 했냐면요, 이 getPol print article 이라고 하는 애가 안에서 actor can change data 라는 것도 했고요, 얘 안에서는 actor can md 라고 하는 이것까지 한 바퀴 돌아서 얘가 수정 권한이 있는지 삭제 권한이 있는지 체크하고 넘어왔어요. 왜냐면 detail.jsp 딴에서 여기 안에서 이미 권한에 대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수정 삭제 버튼을 보여주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그쵸? 이거랑 유사하게 하시면 돼요.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아티클 대신에 리플라이로 바뀔 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데이지 UI를 통해서 수정 삭제 버튼 부분을 디자인할 겁니다. 근데 얘는 제가 그냥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보시고 아, 저렇게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막 나는 더 이쁜 거를 지금 당장 해볼래 라고 하고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다른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요. 얘는 큰 비중을 지금 현재는 두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는 거 정도면 충분해요. 얘를 디자인을 할 거고, 이제 버튼을 나타내게 했으니까 삭제 기능부터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정 기능을 구현을 할 건데, 여기서 이 수정 기능은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얘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많고, 이미 우리가 아티클에서 했던 방식대로 해도 되지만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방법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다 해본 거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거고, 그래서 얘는 좀 얘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정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디자인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버튼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 보세요. 디자인을 먼저 하고 얘를 드리고 나서 할까요? 그게 나으려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1교시 시간도 애매하니까 디자인을 먼저 하죠. 디자인을 먼저 같이 하고 제가 기세 공유를 해드리면 그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얘처럼 할 거예요. 얘처럼. 얘가 지금 이제 네이버 카페고 실제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상태고,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댓글이 있는 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정 삭제를 하려면 내가 쓴 글이어야만 수정 삭제가 나올 거니까. 그쵸? 네이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쓴 거 아닌 거 누르면 신고가 나오고요, 내가 쓴 거 누르면 수정 삭제가 나와요. 저는 얘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얘랑 비슷하게 할 거고, 이 디자인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데이지 UI에 그래도 쓸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로 쓸 거냐면 이 네비바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런 거 있어요. 이런 버튼,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뭐 얘가 가로로 되어 있고 걔는 세로로 되어 있고 차이는 있지만, 저도 이런 디자인을 직접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쓸 거고요. 근데 얘를 쓰는데 얘는 지금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여기 아니네, 요런 거 눌러보면 밑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게 버튼은 이런 모양이었고 얘를 눌렀을 때 수정 삭제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저 버튼이랑 얘랑 짬뽕시켜서 쓰면 돼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HTML에서 이 버튼을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복사를 할 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쓰는 거는 아시죠? 우리 이미 해봤던 방식이고, 얘를 복사할 거고 얘를 우리가 작성자고 보여지고 있는 게 작성자 내용 날짜니까 저는 이 버튼을 한 여기쯤에 위치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 네이버 카페의 실제처럼. 그래서 얘가 지금 작성자랑 같은 위상에 존재하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얘를 어딘가에 넣고 나서 얘네끼리 정렬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좀 묶겠습니다. 일단 버튼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SVG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냥 약간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냥 만든 이미지 같은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접 SVG 태그를 사용해서 어떤 걸 막, 이거 엄청 어려워요. 요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잖아요. 이거 이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갖다 쓰면 저런 버튼이 나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건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웹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같은 이제 개발자들은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 둘을 좀 묶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얘네끼리만 위상을 동일하게 위치시키고 정렬을 할 거라서 그 정렬에는 플렉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div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클래스 플렉스 justify between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도 div로 한번 묶죠. 일단 이렇게 이래 놓으면 당장 이게 여기 생겨요. 얘를 이렇게 안 하면 요 밑으로 나오든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같은 위상으로 존재하게 만들면서 얘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 얘네끼리 묶어서 플렉스 처리한 거예요. 그럼 버튼은 나왔고, 근데 버튼이 너무 커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좀 확인을 해보면 버튼이 너무 커요. 지금 보세요. 얘는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버튼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만큼 공백 생긴 거죠. 그래서 버튼을 좀 작게 만들면 얘도 자동으로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격이 조금 있을지언정 크게 거슬리진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작게 만드는 여기 dn small 이런 거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좀 좁아졌죠. 얘가 이제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거 얘는 버튼이었고 이런 거 가져야 되잖아요. 얘도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사실 여기서 뭐가 이건데? 라고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홈페이지, 포트폴리오, 어바웃이에요. 그러면 이 텍스트들이 들어있는 어딘가가 이 영역이겠죠. 까보면 여기 있어요. li로. 그럼 얘네가 감싸져 있는 이 ul은 밑에 튀어나온 애들에 대한 얘기일 거고, 그쵸? 그 위에 있는 얘네는 얘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져다 쓸 건데요, 얘만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드롭다운이라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밑으로 내려가는 이름이잖아요. 눌렀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 div 하나 가져올 거고 이 ul들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이제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아서 만들 때 이렇게 혼용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얘를 드롭다운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btn, svg, btn, 이 밑에다가 아까 있던 이 ul, 그리고 지금 가져온 거 붙여넣기 해서 이동시켜 보면은 얘네 줄바꿈 들여쓰기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그 이제 웹 디자인 쪽에서는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냥 탭으로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본인 들여쓰기에 맞게 잘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게 들쑥날쑥하면 가독성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가져와서 쓰는 거를 맞춰서 할 거면 내 것도 다 그렇게 하고요, 내 걸로 맞출 거면 내 걸로 다 똑같이 맞추세요. 이거 들여쓰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맞춰 주셔야 되고, 그러면 ul 가져왔고, 저희는 수정 삭제 두 개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나오네요. 얘를 눌렀을 때 밑에 수정 삭제가 나오는 거. 그리고 좀 더 디자인을 건드려 보자면, 얘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야, 하게 해줘. 이씨, 안 돼? 자, 지금 보이실까요? 이 li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수정 삭제가 지금 이만큼 삐져나가고 있어요. 가로가 너무 길어요. 얘도 좀 좁혀줄게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어딨어? 여기 W52, 이거 너비 설정할 때 우리 많이 쓰던 거잖아요. 얘를 한 20 정도? 20? 20 정도 바꿔주고,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좀 줄어있네요. 이 정도면 두 글자 들어가는 거는 딱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맞춰주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사각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얘를 사각형 말고 원으로 좀 하고 싶어요. 원으로. 근데 원은 얘가 원이잖아요. 여기 보면 btn 서클이 있어요. 이거 가져다가 btn 스퀘어, 얘가 사각형이겠죠? 얘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는 진짜 그냥 그 데이지 UI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다가 혼용을 잘 하면 돼요. 이름만 봐도 얼추 추측이 가능하게끔 얘네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측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추측이 가능한 애들은 가져다가 우리가 원하는 걸로 입맛대로 바꿔버리면 그만이에요. 꼭 여기에 있는 형태 그대로만 써야 되는 법은 없죠. 얘네들도 이거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다른 데다 적용을 하면 다른 데에도 얘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버튼 스몰 했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눌렀을 때 색깔 들어오는 것도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또 뭘 건드려 볼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을 여기처럼 처리를 할 거다, 그러면 이 조건문을 사용해서 우리도 수정 삭제 버튼을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만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끊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띄워준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이 참일 때만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뭘 건드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었나? 이게 제가 좀 깔끔한 디자인을 어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 지금 괜찮겠다 싶은 애로 만들어 놓고 그걸 좀 가져와서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서 깃에 올려 드릴 테니까 얘를 활용해서 이제 수정 삭제 버튼 노출부터, 권한이 있을 때만 노출이 되도록, 그리고 권한이 있어서 버튼이 노출이 됐으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기능이 수행되도록. 근데 수정 기능은 일단 뒤로 밀어 놓으시고 삭제 기능 먼저 처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커밋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부터 쭉 해보시면 돼요.